우와, 이거 어째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자마자 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기분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가도 이번 정권의 무책임한 대응을 보면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어떻게든 대통령이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정권이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미루고 잘한 것만 쏙 빼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 얼마 전에도 정세균 총리가 나와서 국민들의 방역의식이 해이어졌다고 한다. 아니, 자기들이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게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거기에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책임을 또 국민들한테로 미룬다. 본인들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얘기가 처음이 아니다.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번 정권에서 가장 어이가 없는 장면 중 하나가 공적 마스크 제도를 하면서 당시 정세균 총리가 나와서 발표를 하는 장면이었다. 당시에는 마스크 문제가 정말 심각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우리 동네에 하나로마트가 하나가 있는데 내가 매일 출근하면서 지나쳐가는 곳이다. 그곳에서 당시에 1인당 5장씩 마스크를 팔았다. 그것도 선착순으로 말이다. 그걸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는데 내가 출근하면서 하나로마트를 지나가는 게 7시경인데 7시경부터 줄이 길게 나와 있었다. 마스크 5장을 사려고 2시간을 줄을 서는 거다. 일회용 마스크를 며칠씩 쓰는 건 예사였고, 심지어 뉴스에는 키친타올로 마스크를 만드는 것까지 나올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가 중국으로 유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을 때였다. 그렇게 한 달 넘는 시간이 흘렀던 것 같다. 마스크 가격은 5,000원, 6,000원씩 올라갔고 번화가 펜시점에서는 한 장에 10,000원씩 팔리는 기현상까지 나왔다. 결국 국민들의 요구를 못 이긴 정부는 칼을 빼들었고 공적 마스크 보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일주일에 2장, 주민번호에 따라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것이다. 늦은 대처였고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정부에 분노하는 분위기였다. 정부에서는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다는 해명을 했었기 때문에 더욱 논란에 불을 붙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공적 마스크를, 그것도 일회용 마스크를 일주일에 2장만 살 수 있다는 발표를 해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직도 이 정도의 발표라면 대통령이 나와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이런 재난 상황이 되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질문받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그런 장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매스컴에 나와서 국민들과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심지어 매스컴에 얼굴 비친 적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더 좋은 메시지로 줄 수 있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책임감 있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공적 마스크 제도를 발표한 건 국무총리였다. 우리 대통령은 어디로 갔는가? 이러한 욕을 먹을 만한 자리에는 절대로 얼굴을 비추지 않는다. 그러면서 더욱 화가 나는 게 뭔지 알아? 다음날 국무회의인가를 하면서 제도의 미비한 점을 몇 가지를 이렇게 찝으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다. 와, 그때는 진짜 화가 정말 많이 나더라.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게 있으면 그 전에 미리 말해서 개선하고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상한가? 아니면 정부는 대통령을 왕따시키고 정책을 만드는 건가?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그렇게 나오는 건가? 솔직히 이건 너무 기만이라고 생각을 한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이다. 대통령 입에서는 좋은 소리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은 바보로 만드는 언론 플레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후로 그런 장면은 수두룩하다. 코로나 방역에서 대통령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언젠가부터 국무총리만 나온다. 그러다 방역이 조금 성공했다 싶으면 대통령은 그제서야 슬그머니 나와서 정부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입을 탄다. 잘못할 때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다시 방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우리나라는 방역을 성공하고 있나? 이 정도면 선방한다고 생각한다. 감염자 수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면 준수하고 나름 감염자도 컨트롤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나? 그건 아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만을 찾고 있다. 좀 더 강력하지만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방향은 절대로 가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거리두기 3단계가 있다. 이번 정부는 어떻게든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지 않으려고 온갖 수술을 다 쓰고 있다. 처음에는 거리두기 2.5단계라는 걸 만들더니 그 다음에는 거리두기 2.5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
그러더니 거리두기 높은 단계가 오래 지속된 것에 자영업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니까 그나마 거리두기 단계를 낮춰버렸다. 이번에 거리두기 단계가 왜 낮춰졌다고 생각하는가? 원래대로라면 설 지나고 한 2주 정도 추이를 보고 낮추는 게 정상이 아닌가? 아무리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해도 말이다. 하지만 정부가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방역하는 거란다. 개인이 책임지고 방역하는 거란다. 그럴 거면 정부는 왜 있고 정권은 왜 있는가? 치안도 개인이 자율적으로 하고 행정도 개인이 책임지고 하지. 그러나 어떻게든 책임만 안 지려고 아주 치살 발광을 한다. 아주 거리두기 단계도 그렇다. 개인적으로 100명이 넘는 쯤에 3단계를 실행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막 시작했을 때고 자영업자들이 막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정도로 최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의 인내심과 경제적인 체력이 남아있었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는 이 정도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나 역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계속될 것이고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그리고 방심을 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죽어나갈 거라고 말이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강력한 정책으로 확진자 수를 손에 꼽을 수 있도록 잡아내자고 말이다. 흔히 얘기하는 대만처럼 아니면은 뉴질랜드라든가 호주 같은 다른 국가들처럼 말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좀 더 활발하고 자유로운 경제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겠냐고 말이다. 그러면 오히려 자영업자들은 더 오래 보고 버틸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이다. 오히려 그게 경제를 살릴 수 있지 않겠냐고 말이다. 하지만 결국 정부는 강력한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왜? 강력한 정책을 펼친다는 것, 그만큼 강력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공언하는 전문가인 질병관리청에 있다고 했다.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질병관리청에서 그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나? 거리두기 3단계는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거리두기 3단계를 할 때는 당연하게도 단순히 거리두기 3단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당연히 정치권에서 할 일이다. 피해를 먼저 계산하고 그 대비책을 마련해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정치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책임지고 욕먹기 싫어서 질병관리청에서 결정한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거리두기 단계 상향하는 것마저도 어떻게든 상향 안 하려고 고집을 부리다가 확진자가 늘어나고 여론이 안 좋아지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느릿느릿하게 올리는 정부에게 무엇을 바라겠냐마는 이 정도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방역을 어떻게 성공했나? 첫 번째는 지리적인 요건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반도이긴 하지만 북쪽에 있는 북한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다. 외국과의 이동이 쉽지가 않다. 인천공항 하나만 막으면 외국에서 오는 사람 90%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육로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다는 말이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정부가 100% 통제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은 지금처럼 외국에서 전염병이 들어올 때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애매하게 잘 산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경공업이 상당히 남아있다. 그래서 마스크 공장들도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다. 외국의 선진국들을 보면 경공업 자체가 거의 다 사라지다시피 해서 마스크 공장이나 마스크 공장 비슷한 것도 없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좀 더 잘 살았다면 우리도 경공업이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마스크를 100% 수입에 의존했을 수도 있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구하기가 더 힘들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더 못 살았다면 이런 의료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확충하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이고 감염자들에 대한 통제를 하기도 더 힘들었을 수도 있다. 우리는 굉장히 중간에 애매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양쪽의 장점을 다 사용할 수 있었고, 그 애매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도 많이 만들 수 있었고 환자들도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서 치료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그 전부터 코로나가 들어오기 전부터 마스크를 상당히 많이 소비하는 나라였다는 점이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봄철에 늘 황사 때문에 마스크를 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나도 봄철에 황사가 심한 시기가 되면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달 정도? 한 달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은 마스크를 쓰고 살았던 것이다.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에 마스크 공장도 있었고 마스크를 생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공장들이 지금은 굉장히 유용하게 마스크를 많이 만들고 잘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넷째는 아까 말했다시피 마스크 5장을 사려고 그 새벽부터 2시간 넘게 줄을 서는 그런 극성스러운 사람들이라 그들이야말로 방역의 첫 번째 공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5째는 온몸으로 희생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있고, 그 다음은 국가의 말을 이렇게나 잘 듣는 순종적인 국민들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정부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목표인 그들은 아무리 잘 봐줘봐야 그 다음에나 들어가는 것이고, 그나마 하는 짓을 보면 그 아래 중에서도 한참 아래에 위치한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그렇게 욕했던 박근혜도 메르스 때 얼굴 내밀고 그 맨날 까이는 그 사진 있지 않나, 뭐 살려야 한다는 그 사진, 그런 사진도 찍으면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했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어디에 있나? 박근혜는 메르스 때 진짜 정말 찌질하게도 일을 정말 못했는데 최소한 책임감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무엇을 책임지고 있나? 국무회의라고 앉아서 그렇게 욕하던 이명박의 유체이탈 화법이나 쓰면서 어떻게든 책임을 피해가려고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닌가?